시간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두 번째 타운홀 미팅 한다는데 광주에서 한 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근데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는 기자회견을 또 2시간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이제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재명 3명이다. 지금 그 어제 기자회견한 이재명은 관전이 식어 있고 지금 또 두 번째 타운홀 미팅한 이재명은 대전에 내려가 있고 한 명 어디 있을까 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 행복하다. 저 장면은요, 제가 방송 이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 장면이 아니고 광주 장면이고요. 네. 대전 장면은 따로 있는데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에? 자기 개인적인 민원을 넣으면 뭐라고 했냐면 극악 선생님 완전 개판이네. 개인적인 일 처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새날 패널을 모집한 적이 있어요. 저 일반인을 패널화 시키는 게 제 방송의 모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그 민원 있잖아요. 요거를 생방송으로 해갖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물론 필요하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충청권에 있는 상당한 그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뭔가에 대한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앞에 토론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야 이거 나 억울해 죽겠어 이거는 아니죠. 근데 오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 지금 보니까 충청권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마이크도 어느 사람한테 이렇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 의제라든가 이런 거를 대답해 줄 대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북도지사 누굽니까? 김영환, 그렇죠. 국민의힘, 네, 그리고 충남도지사 누굽니까? 이장우, 김태흠. 김태흠, 네, 김태흠. 그리고 대전시장이 이장우. 이장우. 네. 그리고 세종시장 최민호 전부 다 불참했다는 겁니다. 전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인들한테도 이거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음 지자체 선거 안 나갈 거예요? 네.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해운대구에서 뻘짓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거 멍청한 짓이기도 하고 광주에서도요. 이 전남과 광주의 현안인 공공항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전혀 배석 같은 거 하지 않고 네. 그 양반들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긴 한데 자기들 찍는 짓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참 예의상으로라도 그거 있잖아요. 지자체는 정당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김영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구원이 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네, 성남시장 시절부터.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겠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마음은 이해한다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해야지. 그러니까요. 옛날에 답을 못할 것 같아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옛날에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들끼리 모이면은 이재명이가 저 이재명이가 저 그렇게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네,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그 기자회견 30일 기자회견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30일 기자회견 옛날 같으면은 정상 취임했으면은 아직도 인수위예요. 취임 30일 기자회견. 60일이니까. 네. 근데 어제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나는. 내가 봤을 땐 미국 대통령보다 훨 나은 기자회견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무슨 뭐 이제 뭐 수준 낮은 질문도 있었다 이런 네, 그렇죠.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기자들의 문제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아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자회견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기자들의 수준이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건데 저는 그 해외 기자회견들 보면 거의 토론하다시피 주거니 그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 포인트를 또 집어서 반박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쭉 풀어놓는 시간이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기자들하고 토론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어제 질문한 기자가요. 15명. 기자회견 총 시간 122분. 윤석열 때는 기자 12명이 질문했고요. 이것도 약속 대리인이었고요. 윤석열은 기자회견 시간 54분. 그래 놓고 목이 아프다고 조금 더 할까? 그만하자. 반말로. 얘
이렇게 자 이게 2차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토론을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네, 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있었던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토론이라기보다는 기자회견을 즐기면서 예. 대통령 보니까 나도 힘난다 이런 이야기 있었던 네. 것 같고 어제 현장에 모든 기자들 양쪽에 저렇게 화상으로 예. 난 저런 장면 처음 본 것 네. 같은데 그 지역 지역 신문, 네, 지역 언론들 지역 언론들. 아. 네. 뭐 참여할 수 있게. 옥천 신문인데 네. 옥천이 뭐 인구가 5만 명도 안 되는데 야 근데 이게 이건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네. 같아요. 예. 강윤정 대변인 뒤에도 있었고요. 반대쪽에도 지역 신문 기자들이 사실 컨텐츠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와서 뭘 흠잡냐면 왜 그 질문을 추첨제로 하냐.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자기들처럼 약속 대련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아. 뻘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그때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출연료는 네. 받았으니까 뭐라도 좀 씹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좀 봐줍시다. 예. 자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이 참여했다고.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어제 다 관심 가졌던 거는 수사 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네. 거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박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감이에요. 예. 지루하게 안 기다려. 광주 공공화 문제 TF 만들려니까 그다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거다. 근데 이미 우리 방송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이미 지금 법안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다듬어지고. 그리고 어저께 지금 야 5당 대표들 모여서 저 관저에서 지금 뭐 점심 식사 겸 만찬이었어요? 오찬이었어요? 오찬이라고 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아, 바로. 바로? 기자 맞아요. 끝나고 바로. 네. 예. 저기서도 지금 제가 최대 피해자인데 좀 저를 믿어 좀 달라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도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석 달 안에 검찰개혁 입법 완료 TF를 만든다는 엄청난 속도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여론이라던가 커뮤니티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이제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불안감을 어제 기자회견과 이런 데서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니까 일순간에 아 대통령이 알고 있어? 그럼 됐어. 약간 이런 안도감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100%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저는 방송으로 말 못하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방송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까지도 관심 갖고 있어요. 예. 네. 우리 통은.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은 산타 할아버지 다 알고 있어. 알고 누가 계십니까?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아 날씨 더워 잠깐만. 우리 날씨 더운데 카롤 하나 부르고 가자. 아, 그거 하나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세요. 더워 죽겠어 아주. 아, 실제로 이게 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다면 하겠는데 썰렁해져. 사실 부끄럽기만 하고 나 안 부끄러워. 나 이 시대에 뭐가 부끄러워. 얼굴 빨개졌는데 벌써. 이잼 대통령은 알고 계신데. 아나 씨.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솔직하게 말하는 어떤 그 진짜로 공감하는 진정성, 솔직함 그리고 딱 보면 대한민국 마지막 가난한 출신 대통령처럼 따뜻해요. 네. 왜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인데 저는 그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란 건 다른 맥락이에요. 거의 언론사 헤드라인이 안 됐는데 특별감찰관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자 한번 볼게요. 특별감찰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때 시작했었습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외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예산의 공무원, 소속 및 임기는 특별감찰관은 3년, 직제상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부여해서 사무실도 청와대 밖에 있었던 밖에네. 건데 지금까지 역사상 특별감찰관은 그냥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저분이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인데 열받는 건 뭐냐면 저 이석수가 누구를 건드렸냐면 우병우를 건드려요. 근데 그 사건은 뭐냐면은 이게 있어.
이석수가 감찰했던 내용이 감찰한 내용이 MBC를 통해서 흘러나갔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석수의 기밀 누설로 이석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석수는 박근령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 특별감찰관 내용 중에 수석 비서관회사의 공무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왜 임명이 안 됐냐면 공수처가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겹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석수 감찰관 이런 사람들이 미르 K 스포츠찬도 감찰했었다. 그런데 이 우병우가 되치기를 해가지고 이석수를 사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걸로 끝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이유로 안 만들었지. 윤석열도 사실 김건희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이 훨씬 커졌었는데 안 만들었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만들게 그게 어려운 일인가. 근데 저거 필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엔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참칭해서 부정부패 저지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측근들이. 누구든 사칭하고 다니는 사칭, 사람들 네. 수도 아니, 사칭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고위직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다 하면 비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동모 씨라고.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뭐 성남시장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뭐 돌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특별감찰제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가족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내가 받아들일게 불편해도 권력 견제해야 돼. 이게 전 진정성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과 그 가까운 친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 정도를 한정해 가지고 감시하는. 요거 사실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 편하겠지만. 그렇죠. 저라면 대통령 안 할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특성상 네. 어떤 정치적 의도나 권력 욕보다는 자신이 꿈꾸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주변이 깨끗해야지 정책에 대한 추진력도 더 강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견제 장치를 두는 게 오히려 더 예. 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으면 불편해가 아니라 네. 반대로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준다는 네, 의미에서 네. 얼마든지 해봐 네. 할 수 있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60% 지지율 높은 수치 아니다. 못하면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이게 그거 있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 질문을 이야기하다가 예, 예. 야 우리는 뭐 별거 있냐. 결국 말하면 뭐 압도적인 다수석을 준 거나 대통령을 나로 뽑아준 거나 다 국민의 뜻인데 니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방식은 뭐 버리자 이러면서 결국 우리도 못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좀 달라요 지지율이. 여론조사 꼭 같은 경우는요 72.8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 이펙트의 문제가 아니고 예.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도로 그냥 깨끗하게 물었을 때 지지율과 여론조사 한 번 했는데 뽕을 뽑아야지 하고 또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하는 지지율과 또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것과 기계가 물어보는 게 다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 3분의 2 정도는 잘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 어제 나왔던 게 그거예요. 60%를 넘겼다 하면 뭐 보통 지난 64 갤럽 기준 이번 주 65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60 넘겼대 정도인데 엄청난 고지지율인 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나서 50% 좀 넘는데 한 달 만에 50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오르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그래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잘하고 있다 65, 잘못하고 있다 23. 근데 오늘 댓글창에 들어오신 분들이 야, 제목 잘못됐어. 자세히 보시면 앞에 TK였다가 대구 경북으로 바꿔놨어요. TK를 못 읽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도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텍스트 제목에 썼고 네. 썸네일에는 전체 지지율 이야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3배 정도 나가는 거예요. 3배가 69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하고 있다 65잖아요. 그거고 정당 지지율은 2배가 또 넘습니다. 네. 민주당 46, 국민의힘 22.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그 말 있죠. 그 표현 있잖아요. 이제 그 망할 힘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망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청산하려고 해도 무슨 의지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실력조차 없으니까 그냥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어쩌려고 네.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일단은 표를 보시면 빨갛게 체크해 놓은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이재명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26.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이렇게 녹여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그런 말 나온다니까. 내가 안 찍었지만 제메이가 남이가 되는 거예요. 저기만 부수면 돼.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텍스트 제목에 저걸 써놓은 거예요. 대구 경북.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운한 거야. 이재명 지지율이 난 65로 알고 있는데 왜 56이라고 썼냐. 대구 경북이 안 보이시는 거지. 대구 경북도 지금 56은 정말 잘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불경 보세요. 60대 26. 자, 서울 59대 29. 인천 경기 67대 21. 대전 세종 충청 60대 25. 광주 전라 90대 3. 3 누구야? 3 나와. 아, 국민의힘 관계자도 살 수 있지.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40대 81대 16. 50대 74대 19. 근데 재밌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60대보다 70대 이상이 지지율이 높아요. 60대 54대 34. 70대 56대 23. 그러면 언론들이 뭐 하냐면 10대로 아니 10대 20대 있잖아요. 18세 29세. 뭐라고 쓰냐면 지난주에 그랬거든. 20대에서는 50%못 넘어. 근데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정치 저권여층이에요. 근데 이재명 잘하고 있다 49고 잘못하고 있다 27인데 문제는 잘 모르겠는 청년들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보면 23%는 되잖아요. 야, 이재명 20대 지지율 50%못 넘어. 아, 이 기레기 새끼들 진짜.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대부분은 그냥 한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통상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네. 그 하던 짓을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딱 좋다. 그 지난주에 나왔던 첫 여론조사에서 역대 4위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봐요. 찰만큼 차버려. 그게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극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남북 통일을 시켜도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이 돼도 그 코스피가 5천이 돼도 싫은 사람 싫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찰 수 있는 숫자까지 다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박스권에 갇혀요. 75% 박스권에 갇혀. 그러니까 6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오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피부미터에서 어제 아빠랑 정말 통화를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아빠가 우리 집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그래서 한 1년간 통화도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빠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아빠가 판단을 잘못했었다. 요즘 이재명 너무 잘하고 있다. 딸 앞에 무릎 꿇으시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무릎 꿇어 해야지. 그럼 꿇으라고. 감사합니다. 네. 자, 성향별로 한번 볼까요? 성향별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중도에서 69 나옵니다. 사실 저게 게임 끝난 거예요. 진보에서는 90 나옵니다. 8 누구야? 팔 나와. 아니, 저거는 어떤 경우냐면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전 진보인데 사실은 극우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 네.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거 때 내가 찍었잖아요. 근데 찍은 사람이 잘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는 뭐냐면 내가 찍기는 했어. 이재명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근데 막 극우적 성향을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저게 맞지. 그래서 윤석열이 잘한다 하니까 어느 순간 3년 만에 그 사람은 극우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끼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야.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뭔가 넓은 아량을 보여주고 이분들도 국민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싫어했던 민주 진보 블록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요. 이건 대한민국이다. 보수 진보 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무슨 뭐 자유총연맹 행사에 가가지고 가마가 반국가사라고 이 개새끼 진짜 열받는 게 나라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아, 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는 이렇게 시사 방송을 하더라도 60, 10대 노년층에 대해서 뭐 자연 감소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같은 국민이라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네.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뭐 이 자연 감소하면은 우리 예. 저 출생률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아. 그러지 예. 마. 그러지 마. 제가 그 이야기 제일 먼저 했어. 시간 해결해 줄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 답답함은 어쩌면 역사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네.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다른 게 없다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민주주의에서 51%면 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하시고. 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확실히 보입니다. 아. 자, 김병철님. 나도 주식 살짝 재미 보고 있습니다. 안진걸보다 조금 더 크크크. 오랜만에 보는 야수님, 오동현 변호사님 화이팅. 커피들 한잔 하세요. 아, 나는 연락 귀여운 최범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거. 지켜볼게요. 그 위에요. 마지막 한 줄을 쓰려고 진짜 많이 갖다 붙이네 진짜. 그 이후에 김병철님이 임세은 칭찬한 게 있어. 봐봐. 맨 처음 올라온 스포츠이 뭐냐면 안진걸 화이팅. 나는 임세은을 제일 사랑해. 아니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방송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슈퍼챗만 따로 보는 기능이 있어. 감사합니다. 김병철님 딱 걸리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재밌자고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